출생 신고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8월부터는 아기를 낳은 친부모가 자기 호적에 아기를 올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최근에 버려지는 아기들의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버려진 아기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는 올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갓난아기를 하는 엄마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파른 개울목길에 늦은 밤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벽 앞에 멈춰선 여인은 물끄러미 담장만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잠시 후 그녀는 발길을 돌려 왔던 길을 돌려 나갑니다. 그 골목의 끝에서 우리는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They're sending an escort for that intel. You don't have long to intercept. Not like it's important or anything, but finding out who tortured me would resolve several... 처음 왔는데. 골목 모퉁이 2층 집의 대문이 열린 건 그때였습니다. Personal issues I have. 아, 잘못 들었어요, 지금 미리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길을 잘못해갖고 이런 데간 거라고? 베이비박스 이렇게 알고 오셨나 해서 그래서 보니까 베이비박스더라고요.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럼 뭐가 정답이에요? 베이비박스 보러 왔죠? 처음에는 그 마음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녀가 한참을 서서 바라보던 그곳엔 바로 베이비박스라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기를 놓고 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아기 엄마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폭력이 있었어요. 근데 맞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야. 돈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서 왔어요. 베이비박스 봤어요. 봤는데 솔직히 못 넣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가는 길이었어요. 급히 아기를 맡아줄 곳을 찾던 중 인터넷을 통해 베이비박스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상담소나 뭐 이런 데도 전화 안 해보셨어요? 보육원에 제대로 절차 밟아서 맡기려고 전화를 해봤어요. 동사무소에. 그랬더니 뭐 폭력 상담인가? 그쪽으로 해보래요. 그래서 폭력 상담 전화를 했어요. 그때 진단서를 가져오래요. 그냥 조금만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온 거라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조금만 맡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지만 그녀의 부탁은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곳은 보호시설이 아니라 버려진 아기가 아니라면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고 다시 돌아서야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저 문을 열어 아기를 넣고 사라졌다면 아기의 운명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이 문을 통해 지금까지 154명의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참 예쁜 아기를 또 왜 이렇게 갖다 놨어 주여. 죽겠다 야. 베이비박스에 처음 아기가 들어온 건 2010년 3월 설치한 지 석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2시 한 40분쯤 됐어요. 거의 뭐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하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근데 아기가 뭐 아주 내가 그 막 힘이 쫙 빠지면서 아주 막 뒤로 박주지 앉았죠. 아직 배꼽도 안 떨어진 핏덩이부터 제법 큰 아이까지 많은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들어왔습니다. 탯줄을 안 자르고 온 아이들, 탯줄을 바싹 자르는 아이들 바로 놓고 난 뒤에 바로 그냥 둥둥 싸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이 아이는 베이비박스 안 했으면 틀림없이 죽었구나.
이 작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담장 안쪽과 바깥쪽으로 연결된 이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익명으로 아기를 갖다 놓을 수 있게 만든 일종의 임시 보호처입니다. 이곳에 아이를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벨이 울려서 안에서 아기를 데리고 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기를 이곳에 내려놓으면 길거리에 방치해서 아이를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기들의 목숨을 적어도 최소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2009년 말 한 종교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금년만 해도 벌써 37명의 아기들이 이 베이비박스 안에 남겨졌습니다. 1월 달에 19, 2월 달에 1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무슨 이유로 이 베이비박스를 찾았던 걸까요? 우린 좀 더 이곳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조금씩 증가하던 아기는 작년 8월부터 눈에 띄게 늘더니 올 들어서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에 아기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관찰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베이비박스 앞을 비추는 관찰 카메라에 한 남자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남자의 뒤를 따라 한 여성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멈춰서는가 싶더니 베이비박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잠에서 깬 이종락 목사가 서둘러 아래층으로 뛰어갑니다. 이들에게서 아기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얻어야 합니다. 남녀는 미처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박스 안에는 그들이 두고 간 아기가 있습니다. 깊게 잠들어 있는 아기.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취재 의도를 설명하고 신원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상담하는 내용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를 왜 포기한 거예요? 목사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했죠. 애가 혼외자입니다.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결혼 상태고 각자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그 관계를 가졌죠? 나이트여서 알게 됐어요. 나이트에서. 어쩌다 보면 어울리다가 그 뭐 가정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된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최대한 서로 뭐 일단은 뭐 죄는 지었고 여기저기 어떻게 뭐 입양을 보낼지 뭐 다른 시설도 많이 알아봤는데 도저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뭐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떳떳하지 못한 관계에서 든 아기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기는 다운 증후군이라는 장애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달리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그 위탁시설로 들어가려면 만 2세가 지나야지 가능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갓난아기 때는 지적 장애 판단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장애가 몇 급인지 그거 받아야 시설에서 정부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이 바로 베이비박스였다는 겁니다.
아기를 놓고 갈 때 이들은 베이비박스 아래 봉투 하나를 함께 뒀습니다. 안에는 아기 용품과 함께 아기의 생일과 치료 내역을 꼼꼼히 적은 편지도 한 장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생각 안 먹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그 자체가 나는 이게 유기로 보지는 않거든요. 10달 동안 잘 뱃속에 담아두고 아이 낙태하는 것도 잘했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잘했어.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온 부모를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없다는 이 목사는 아기를 둔 채 두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목사는 아기 부모가 남기고 간 편지를 꼼꼼히 닦습니다. 병찰에 보면 이거 이제 그거 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가정도 살리고 아이도 살려야 되잖아. 종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아기 부모의 지문을 지우는 겁니다. 베이비박스 역시 엄연한 영아 유기 범죄인 만큼 여보세요? 네, 여기는 부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기가 유기될 때의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된 증거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를 찾아 나서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영아 유기죄로 발생 보고만 하고 아기는 구청에서 데려가요. 노인 청소년과에서. 아기 부모를 갖다 경찰서에서 잡은 상황은 아직 있다고 하는 거 들었어요. 아 그래요? 뭐 많지는 않은데 한두 건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모든 게 이건 어떻게 보면 법보다 양심적인 거, 도덕적인 문제지 지금. 그렇잖아요. 네. 처벌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야. 관할 구청 직원이 나와 아기를 인계받습니다. 지금 어린이병원 가고 있어요. 건강해야 이렇게 시설에서 갔거든요. 진단서가 있어야지.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거쳐 그에 맞는 시설로 인도됩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왔거나 다른 곳에 버려졌거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뭐 한 29인가 30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는 그렇게 안 많았는데 작년에 갑자기 많아졌고 올해는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이 아기들을 관리하는 구청에서는 베이비박스를 통한 유기도 아기들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범죄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찾기 전에는 아이들이 부모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흔적을 안 남겨놨기 때문에. 나중에 크면 우리 다 그러잖아요. 뿌리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권리가 철저히 박탈당한 거죠.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부모를 찾으려고 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애들은 당연히 엄마를 찾아서 상담도 하고 이러한 절차 복지센터로 바로 가는 거기 가서 상담해본 후에 처리하는 절차를 하도록 권유하고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편리한 방법, 버리기 쉬운 방법 이걸 택하고 있는 거죠.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는 날이 오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해 왔다는 이 목사.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베이비박스는 처음에 만들 때도 그렇고 지금도 유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그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사람은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여기 안전하게 갖다 놔라. 이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이제 안 건지면, 이 사람을 안 건지면 죽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죽고 버려진 아이들은 누가 책임져요? 게다가 작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이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버리는 이 끔찍한 현실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온 달이 지난 1월 달이에요. 19명 들었어요. 지금 제주도에서도 오고요. 그 제주도에도 오고. 전국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거든요. 아기들을 놔두는 곳 베이비박스를 취재를 하면서 그들은 불편하고 또 씁쓸했습니다. 어차피 키울 수 없이 버릴 것이라면 베이비박스라도 있어야 아기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사람들과 베이비박스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 쉽게 아기를